자, 안녕하십니까? 자, 테슬라 주가 보겠습니다. 어, 자, 차트 분석을 해보자면요. 어제 이 밤에 이 상승의 그,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래서 좀 유추를 해보자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특히 그, 이제 긴 상승이 있었죠. 이렇게 그동안 긴 상승이 있었어요.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가는 듯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매수를 많이 한 사람들의 그 어떤 마진콜, 반대 매매. 예. 이제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떤 지지점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깨질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매매라는 것은 이제 강제 청산을 당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도 뭐 이야기가 많던데. 자, 이 강제 청산을 많이 당하게 되면 그냥 막 그냥 뭐 어떤 뭐 상황을 그 어떤 상정해 두지 않고 그냥 막 매도가 돼 버리기 때문에 과매도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매도할 사람들은 다 매도했다. 그 주식이 하락하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필요하죠. 예, 주식 매도가 필요합니다. 주식이 시장에 공급이 돼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돈, 수요. 자, 떨어지는데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막 과감히 막 가서 막 사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 떨어져 버립니다. 공급이 계속 많으니까. 그래서 공급이 더 강하고 수요가 약할 때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 모습 속에는 그 마진콜 강제 매도가 이렇게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매수가 막 올라갈 때는 여기에 레버리지 매수가 자기 돈보다 훨씬 많은 신용 매수가 막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매도할 사람들이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가 나올 그 저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매크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해드리고 자 일단 지금 테크니컬하게 차트 분석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제 밑꼬리가 달리면서 예, 이전에 이제 여기처럼 이 차트로 보면 좀 더 잘 보이죠? 아,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상황을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나중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그려질지 일단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선 이 단일 저점이 나온 상황에서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긴 일러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점이 그러니까 최저점이 일단 잡혀야 돼요. 최저점. 이 최저점이 잡히고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근데 이런 형식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거의 똑같아요. 예. 일단 최저점 잡히고 자 횡보하다가 저항선 돌파. 여기도 그랬죠. 여기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봐야 되겠어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나오는지. 그다음 이 양봉 하나 가지고는 아직 그 안심하긴 이르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 하락을 한다라는 기준을 두고 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추가 하락을 가는 건데 이 추가 하락을 가는 길에서 지지가 돼 버린다.
그러면 이제 바람의 방향이 또 바뀌는 거죠. 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양봉 하나 나왔으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음봉 하나 나왔다고 내려갈 것 같은데, 그때그때 막 이렇게 막 바뀌어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한 단기 투자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추세를 단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단중기? 네. 한 뭐 여기서 이만큼 추세, 여기서 한 이만큼의 추세. 예. 이런 걸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의 추세. 예. 단중기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요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 완전히 멈췄다라고 보기 어렵고 이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어제 자 나스닥이 장 초반부터 사실은 좀 밀렸어요. 예, 밀렸다가 이제 이걸 말아 올리네를 이제 보여준 거죠. 자 이걸 말아 올려서 전일 고점까지도 돌파하는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원인은 뭐냐면 그동안 지속된 마진콜에 의한 과도 매도, 강제 청산에 의한 과도 매도로 이제 매도할 사람들은 다 매도를 한 상황, 단기적으로. 그래서 상승할 때 저항이 적었다. 이렇게. 그리고 매수세들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주가가 가면은 또 매수할 수 있는 매수세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매수세들이 완전히 그냥 뭐 종말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렇게 탈진한 상태는 아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폭 또한 좀 컸어요. 예, 하락폭도 한 이 정도 내려왔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상승 후 하락을 보통 이제 수렴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이게 항상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요. 요 지점에서 이제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져 버리죠. 여기서 상승을 했다면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좋게 가고 하락을 하면서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모습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과도한 상승인가? 아니죠. 예. 뭐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럼 다시 여기가 위협을 받으면서 공포에 떨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락 중에 나온 매수기 때문에 이 매수세들이 다시 매도로 돌변을 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상승 추세는 이렇게 되고 하락 추세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락 중에 나오는 반등은 재차 하락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다. 또 상승 중에 나오는 하락은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어제 이렇게 분봉 같은 거 보시면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요. 상승 중에 나온 하락은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승 추세 속에서 그러니까 추세 안에서 나오는 하락은 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락 중에 나오는 반등은 다시 또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1분 차트인데요. 요 1분 차트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자, 이건 테슬라의 이제 20분 차트인데요. 자, 하락 채널을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돌파 후 이제 하락이 나왔고 이걸 다시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음, 그래서 상승 후 하락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시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20분 차트고요. 이제 20분 차트에서는 그렇고 한 이제 2시간 차트 정도 보시면은 하락 후 반등에 너무 열광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근데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 차트를 이제 뭐 2시간, 뭐 하루, 주봉 이렇게 보시면은 시세를 보는 눈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이렇게 열광할 필요는 없겠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제 내려오던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시간 봉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쭉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너무 뭐 기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죠. 이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의 반등은 뭐 너무 기뻐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추가적인 오늘 약간의 더그 추가 상승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저항에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 여기를 절대 못 넘어가고 딱 저항에 막혀버리는 경우는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그 기준은 오늘 이제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여기가 돌파되는지 좀 보고 돌파된다면 조금 가겠다. 뭐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지금 많이 간다면은 일단은 225까지 이렇게. 자, 마무리로 아까 이제 매크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제 의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의식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의식과 감정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끌려다니게 된다. 이건 뭐냐면 자 주식 투자할 때 뭐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하고 아 테슬라가 앞으로 뭐 발전할 회사 같은데 무슨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무슨 대화 같은 걸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두뇌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어, 이런 대화, 그다음에 유튜브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다음에 뭐 요즘 뭐 이스라엘 전쟁 났다는 뉴스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뇌에 딱 들어오면서 우리 두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그 우려를 그러니까 걱정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걱정을 가지고 차트를 보게 되면 어 그러니까 하락하던 추세가 이제 반등으로 바뀌어도 그러니까 기존에 하락하던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에 의한 그 경험에 의한 의식의 영향을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흐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갈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여기를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식을 하다 보면
그 주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친구나 가족이나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대화 나눈 상대가 야 앞으로 막 안 좋을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승 장에는 더 좋을 것 같다. 좀 하락하는 장에는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화라는 거 이제 어떤 뭐 무슨 되게 심도 있는 대화가 될 수가 없겠죠. 음, 그리고 대부분 자기 주장을 하죠. 예,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장이 서로 안 맞으면 막 서로 이제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사실은 어찌 보면 대단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굉장히 뭐랄까 좀 심플한 존재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찮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음. 어,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이 매크로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주식은 예상하는 거 아니고 차트 보면서 매매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왜 차트를 볼까요? 냉정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의식과 감정에 노예가 되지 말고 냉정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것이죠. 차트를 기준으로. 이 매크로적인 상황을 이제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앞으로 뭐 침체가 온다고 하기도 하고 뭐 M2가 어쩌고 뭐 그다음에 뭐 10년물 뭐 채권이 어쩌고 그리고 막 경제학자도 아닌데 막 경제 전망을 하게 되고 요새 뭐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걱정거리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막 엄청나게 많은 통계 지표와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머리가 터지고 막 산으로 가버립니다, 진짜. 그리고 이게 알게 모르게 의식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가격이 내려오다가 반대로 이제 상승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가격에 우선을 빼고 이건 이제 종이거든요. 따라다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따라다니는 것들에 의해서 의식이 계속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예, 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음. 이게 뭐 이제 그 학자들이 그 많이 실험을 해서 나온 실험도 많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제 예측 인지라고 한번 쳐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두뇌가 어, 어떤 이제 사진을 보고 있다. 뭐 여자분의 사진을 딱 보고 있다.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갖다가 노란색 바탕으로 탁 바꿔버려요. 근데 분명 그냥 노란색만 있는 사진인데 한 1, 2초간 같은 사진을 싹 노란색으로 바꿔버리면 1, 2초간 이 노란색 바탕에 그 여자의 사진이 그대로 보입니다. 얼굴이. 예. 그러니까 이전에 봤었던 것들이 투영되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전에 이제 경험들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영어 그 히어링 공부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예전에 이제 영어 히어링 할 때 쓰는 방법인데 예. 그냥 영어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자막이 달린 상태로 영어 자막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영어 그 자막이 없이 그냥 그 영어를 듣게 되면 그냥 잘 들려버립니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정답을 보고 이제 들으니까 이 정답을 봤던 그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히어링 능력을 이제 늘려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두뇌의 능력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근데 주식에서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이것이 이제 상승으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도 있는데,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게 다시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게 깨져도 매도를 손절을 안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반등을 하잖아요. 그래도 더 올라가겠지 하는 생각에 이제 보유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려서 이제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전에 이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두뇌의 예측 인지로 작동되는 경험이죠. 이 경험이 두뇌에 작동이 되어서 두뇌에서 이건 더 올라갈 거야. 이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갈 거야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칼 같은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두뇌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주식을 하실 때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어,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대로 스스로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외부 어떤 영향이나 과거 경험의 영향을 받아서 그거에 조종을 당하면서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그 개그맨 이경규님 보면은 이렇게 버럭하는 걸로 유명하죠. 뭐 일종의 자기 이제 캐릭터를 만든 것이겠지만 사실 주변에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화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이 화가 많으신 분들은 뭐냐면 이전의 경험, 살아온 경험, 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뭐가 망했거나 아니면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이렇게 뭐 그 핸디캡이 있거나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서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따지고 보면 이분들이 계속 화내면서 살 이유가 없거든요. 화는 화를 부른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스스로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영화처럼 뭐 빨간 알약을 빨리 먹어가지고 이렇게 두뇌 조정해서 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어, 깨어남. 그래서 이거 이제 깨어나가지고 어, 화를 계속 내면서 살 필요가 없는데, 예. 이제 과거의 경험들은 지나간 일이잖아요. 과거의 일이잖아요. 단절하고 앞으로 이제 나 자신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음.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그래요. 이제 계속해서 손절을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을 이제 하는데 거기서 중간에 그걸 단절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계속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 당분간 이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두뇌에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하고 가능하면은 주식에 대한 대화도 나누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훈련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어, 영향을 많이 안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기 고집이 강하신 분들 있죠. 남의 말 절대 안 듣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주식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귀가 좀 얇은 분들, 걱정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식을 잘 못할 수가 있겠죠. 걱정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 자기 고집이 강하신 분들은 두뇌에 외부 영향을 많이 안 받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상태를 보고요. 이제 좀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매크로적인 요소보다는 이제 가격, 이 차트 움직임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영향을 안 받으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 요즘 어려운 장인데요. 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추세장이 펼쳐질 때는 좀 쉬워요. 근데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겠다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